죠. 우리 저축이 늘면 소비가 무조건 위축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떨어지는 악덕을 초래하는데, 이게 이제 저축의 역설, 악덕, 이런 내용이죠. 소비가 미덕이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소비가 미덕이다. 저축은 악덕이다. 역설이다. 이놈이 이제 케인즈파의 주장이고, 고전파의 세이의 법칙을 비판하는 내용이고요. 또 이게 구성의 오류의 예가 되고 있죠. 그게 이제 분명히 저축은 악덕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요런 현상이 극시 불황시에나 단기에는 요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저축은 요런 상황에서는 불황시에는 단기에는 저축이 늘면은 요런 상황이 벌어져서 악덕이 됩니다. 근데 그 경기 침체에도 저축을 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있기 때문에 명백히 절약의 구성의 오류에 빠지고 있죠. 저축은 개인적으로는 이야기 안 했죠.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미덕입니다. 저축은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미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거시적으로 본 것으로 악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성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예가 되죠. 근데 이제 그 저축이 거시적으로 미덕이 되는 나라도 있죠. 이 저축이 늘었을 때 소비는 위축되지만 투자가 증가돼 주면 소득이 더 올라가서 미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저축이 거시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거시적으로 봤을 때 투자가 늘어나 주는 나라는 오히려 저축이 미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이 법칙이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세이 법칙이 작동하게 되는 나라고요. 이게 이제 고전파들의 주장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장기에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호황기나 성장기, 경제 성장기에 있는 나라들이 여기에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알아두고요. 거시경제학 내용이지만, 자, 5번이 답이겠네요. 이거는 제대로 악덕이다 말하고 있죠. 노사분규가 격렬한 해에는 물가 상승이 심하여 거시적으로 악덕이 된다. 이렇게 제대로 분석하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게 답은 5번입니다. 자, 7번 마지막 경제사상, 이것도 경제학설사인데 경제사상에 대한 수술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본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모두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자연적 자유의 질서라고 본다. 이 다 고전학파들이고 맞고, 2번 왈라스, 맹거, 제본스, 한경학파들이죠. 한경학파, 한경혁명은 신고전학파의 출발점이 되었다. 신고전학파가 그 옛날 고전파 공급 중심의 이론을 공급으로 묶고요. 한경학파 소비자 이론을 수요로 묶어가지고 두 개를 결합하는 게 신고전학파 수요 공급 균형 이론을 내죠. 그러면 이 칼막스의 자본론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운동법칙을 규명하고 한 것으로서 자본주의 경제학이라 할 수 있다. 맞고, 4번 역사학파는 고전파가 주장하는 이론의 일반적 타당성을 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고전학파의 자유방임, 자유무역의 질서에 도전을 한 독일의 역사학파입니다. 답은 5번입니다. 신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 이론은 모두 균형에 케인즈학파는 불균형이죠. 고전학파는 균형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케인즈학파는 불균형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경제 기초 그 정도로 하고요. 자, 2장 이제 수요 공급 이론과 그 응용입니다. 자, 8번, 9번, 11번, 12번 이런 것들이 그 수요 공급 변화 따지는 거죠. 자, 중요한 겁니다. 자, 8번에 J와 A의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자,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1번 J와 A를 소비하는 소비자 수 증가, 이는 수요 증가 우측이고요.
재화 A 가격의 상승. 이는 선을 따라서 좌측으로 수요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완제 C의 가격 하락. 이것도 수요의 증가. 재화 A가 열등제일 때 소득의 증가. 이는 수요의 감소를 초래한다. 답이네요. 4번. 5번에 대체제 B의 가격 상승은 역시 이 재화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우측으로 이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답은 뭐 4번밖에 안 되네요. 그럼 여러분 뭐 엄청나게 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거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자, 재화 X제에 대한 자, 수요량 변화 요인과 수요의 변화 요인. 자, 수요량 변화 요인은 선상이동으로 선 자체를 이동하면 안 되는 요인이죠. 그 재화 가격 변화입니다. 자, 출제자가 그 재화 가격 변화를 충격 줬다. 그러면 선 자체를 이동하면 안 됩니다. 선상으로만 이동합니다. 이게 원인일 때, 그 재화의 가격 변화가 원인일 때는 수요량 변화입니다. 선상으로만 움직입니다. 선 자체를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럼 자, 선 자체를 움직이는 요인은 뭐 있습니까? 자, 중요한 것부터. 자, 이 재화의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다면 수요 감소죠. 자, 물론 반대면 반대입니다. 보완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 증가고. 자, 이 재화의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이 재화의 수요 증가. 소득이 증가하면 이제 정상제라고 해놓으면은 수요가 증가하고 열등제라고 해놓으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강고선전을 하면 수요의 증가. 그 다음에 뭐 기후변화는 이야기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소비자 수가 많아지면 수요 증가. 자산이 커지면 수요 증가. 뭐 이 정도죠. 자, 일단 열어놓고,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이제 문제 푸는 기술은 이런 걸 출제자가 충격을 주잖아요. 그죠? 수요만 이렇게 이동시키면 됩니다. 공급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공급 곡선을 움직여야 됩니까? 공급 곡선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변화 요인. 공급도 이제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 그 재화 가격. 선상 이동에 선 자체 이동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 자체 이동은 공급 변화 요인은. 자, 공급 변화 요인은 생산비가 상승했다. 공급 감소. 생산비 하락은 공급 증가. 기술이 진보했다. 공급 증가.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기업 수가 많아진다. 공급 증가. 공급은 이거밖에 없네. 그죠? 자, 생산비, 기술, 기업수, 공급만 움직여야 됩니다. 수요와 관계없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역으로. 이것들은 수요를 움직일 필요가 없다. 공급만 움직이면 되고, 이 노란 것들은 수요만 움직이면 됩니다. 공급과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텍스와 보조금은요. 텍스와 보조금은 그 출제자가 알려주잖아요. 수요자한테, 소비자한테 텍스 때렸다. 소비자한테 보조금 줬다. 그러면 수요만 움직이면 되고. 그건 둘한테 다 때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둘한테 다 뭐 조세를 때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텍스를 소비자한테, 그거는 알려주거든요. 텍스를 소비자한테 때렸다. 수요 감소. 보조금을 소비자한테 줬다. 수요 증가. 그럼 이제 공급자한테, 텍스를 공급자한테 때렸다. 공급 감소. 보조금을 공급자한테 줬다. 공급 증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유일한 하나가 뭐예요? 두 개 다를 움직이게 될 것은 가격 예상입니다. 이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리라 예상된다. 시장 균형을 파악해라. 가격이 올라가리라 예상된다. 수요는 증가, 공급은 감소. 두 개 다를 움직여야 됩니다. 가격 하락 예상은 반대고요. 하여튼 두 개 다를 움직여야 된다. 가격 예상이라는 게 들어왔다면